로마 제국은 정말 외부의 적들 때문에 강했던 나라였을까요? 지중해를 제패한 무적의 로마, 카르타고, 갈리아 같은 강대국을 모두 무너뜨리며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이 진짜 두려워했던 적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의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살아가던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라티푼디움이라 불리는 거대한 농장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소모되고 있었고, 그 절망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제국을 뒤흔들 세 차례의 거대한 봉기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로마를 가장 먼저 뒤흔든 반란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그 답은 로마의 심장부가 아니라 제국의 곡창지대라 불리던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른 에우누스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자신을 왕이라 칭한 살비우스가 등장하며 노예 반란은 단순한 폭동이 아닌 국가에 가까운 조직 형태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노예군은 완전히 통제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농업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수적 우위에 의존한 비조직적 군대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 수는 20만 명에 달했고 로마의 식량 공급망을 직접 마비시키며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었고 이 지리적 고립은 결국 반란의 확장을 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이 반란이 단순한 폭동에서 제국을 위협하는 군대로 변한 순간은 그럼 언제였을까요? 기원전 73년 카푸아의 검투사 양성소. 그곳에서 시작된 제3차 노예전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트라키아 출신 전사 스파르타쿠스. 그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보조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가진 전장을 아는 전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칼과 꼬챙이를 든 오합지졸 노예들을 하나의 군대로 바꾸는 것. 훈련과 지휘를 통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점점 조직된 전투 집단으로 변해갔고, 그 순간부터 이 반란은 더 이상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로마 정예 군단과 맞설 수 있는 하나의 정예 군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제국의 심장부인 이탈리아 본토를 직접 겨누는 전례 없는 군사적 공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노예의 반란인데 왜 3차 전쟁만 로마를 진짜 위협하게 되었을까? 1차와 2차 노예전쟁의 군대는 분노에 찬 농민 민병대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3차 전쟁은 달랐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이끈 군단은 검투사 출신의 전문 전투 집단, 즉 고도로 훈련된 전쟁 조직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전장에서 즉시 드러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설계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에서는 넝쿨 밧줄을 이용해 절벽을 내려가 로마군의 후방을 기습하는 전술까지 사용했습니다. 로마 법무관들이 이끄는 군대는 그 기습 앞에서 연이어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단순한 전술의 차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전쟁이 시칠리아라는 섬 안에서 벌어진 경제적 타격에 불과했다면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는 로마 정예 군단을 정면에서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반란은 더 이상 통제가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군사적 권위를 직접 흔드는 실존적 위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로마의 승리로 끝난 것일까? 전쟁은 결국 로마의 부호 크라수스가 이끄는 잔혹한 진압으로 막을 내렸고, 스파르타쿠스 또한 전투 속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로마가 진짜로 보여준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아피아 가도를 따라 포로 6천 명을 십자가에 매다는 극단적인 경고를 선택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십자가의 행렬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다시는 저항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스파르타쿠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투쟁은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도 인간의 자유를 향한 근본적인 갈망까지 완전히 꺾을 수 있는가? 그 답은 역사 속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